갱년기 증상을 갖고 있는 주부들, 이 주부들의 심리적 증상, 일단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이제 갱년기라는 건 아까 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서 우울감이라든지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라든지 아니면은 충동 조절,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욱하고 화를 낸다라든지 네. 뭐 그다음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라든지 이런 심리적인 그런 변화를 또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여성성의 상실이라는 게 상당히 크게 또 작용을 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제는 임신을 할 수 없고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내가 이제는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상실감이 그런 심리적인 그런 변화를 훨씬 더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뭐 살해자인 어머니, 이 어머니가 지금 그러면 명확하게 갱년기 장애를 겪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갱년기를 앓는 분들이 모두 다 갱년기 우울증으로 가는 건 아닌데 갱년기를 앓는 분들 중에서 증상이 심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살해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심한 쪽에 속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갱년기를 심하게 앓으시면서 갱년기 우울증을 나타내는 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단하는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은 다 나타낼 수 있어요. 건망증이 심해지면 내가 갱년기가 온 건가 하고 의심을 해봐도 되는 건가요? 꼭 건망증만 있다고 그래서 그게 갱년기나 갱년기 우울증하고 바로 이렇게 연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개인차가 다 있는 거예요. 수반을 할수 왜냐하면 있다라는 건망증이라는 거죠. 건 실제로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건 건망증이 생겼다고 갱년기는 아니지만 갱년기가 올 때는 건망증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여기서는 이제 안타깝다. 남자에게 좀 나 갱년기인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또 우리 갱년기를 겪으신 판정단께서 그 얘기를 할 정신이 없어요, 경황이 없어요 그랬거든요. 이론적인 거하고요. 실제로 겪는 건 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언제부터 힘들어졌는지조차도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많이 힘들어진 후에 친구들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혹은 전문가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갱년기구나라고 아는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후에도 이거를 얘기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분이랑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부분은 신체적인 변화 그리고 갱년기에 대한 치료 그렇죠. 이 부분입니다. 갱년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갱년기 학회의 학회장님 오관진 교수님. 제일 처음 시기에 오는 것이 이 혈관 운동 증상이라고 그래서 얼굴이 달아오르고 식은땀 나고 그다음에 감정 변화가 자꾸 생기고 불면증이 오고 하는 게 이제 초기 증상이에요. 이게 이제 한 폐경이 되는, 즉 맨스가 한 달씩 두 달씩 거르면서 막 갑자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맨스가 거르지 않는데도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거르는 게 아니라 두 번씩 하시는 경우도 막 생기죠. 그때는 막 불규칙해지니까. 불규칙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그게 조금 더 지나가면 피부나 이런 이 결합 조직들이 많이 사가요. 녹아. 없어집니다. 예. 노화가 돼요. 예, 그래서 얼굴도 빨리빨리 쭈글쭈글해지고 주름이 더 많아지고 아이고. 손톱 발톱이 잘 부셔지고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해지고 자꾸 깨지고. 예. 갱년기를 초기에 잘 지내실수록 중요하고 이 갱년기 초기에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요거보다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아래가 아파요. 그 주변에 있는 이 쉬운 말로 지방 조직이라든지 결체 조직 이런 조직들이 자꾸 줄어들어서 굉장히 아파. 어떤 경우는 출혈을 막 하기도 하고. 아이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지나가면 심장 혈관 질환이 와요. 그래서 이 심장의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증이라든지 또는 뇌졸중 같은 것들이 폐경이 지나고 나서 한 10년, 15년 정도 지나면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뼈가 부러지기 시작해요. 골다공증이 온 거죠. 허리뼈가 줄어들어서 키가 작아지고 그다음에 앞으로 굽고 그다음에 집에서 양말 신다가 넘어지시면 이제 골반뼈 부러지죠. 아이고. 양말을 신다가요. 양말 신다 균형이 안 잡히니까 이제 나이가 드시면. 그래서 양말을 신을 때 연세가 드시면 반드시 방바닥에 앉아서 신어야 돼. 의자에 앉아서 신든지. 아니 선생님 저도 최근에 신발 신는 게 불편해가지고 의자 놓고서 신거든요. 현관에다가 이거 오는 겁니까 이것도?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게을러서 그래요. 의욕이 없어서. 근데 김태훈 씨가 지금 40대 네. 40대 중반이요. 중반이시면 올 때 됐어. 근데 아까 보니까 이게 뭐 여자들 뭐 갱년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남자들도 나이 먹어가면서 이제 그 변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욕탕 같은 데를 딱 가보면 만약에 47번 키를 딱 줬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20대, 30대까지는 47번 딱 꽂아요. 근데 이게 40이 넘고 50줄이 되니까 47번을 찾으려면 7분에서 8분 걸려요. 이렇게 다 돌아다녀 봐야 돼. 그리고 뭐 일어날 때 짚고 일어나야 되고 자기도 모르게 어우 이렇게 소리 내고 이게 혹시 남자 갱년기가 아닌가? 그것도 남자 갱년기? 예, 예. 남성 갱년기라는 게 이제 남성 호르몬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남성 갱년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줄면서 남자는 여자랑 좀 다른 신체 변화가 생겨요. 우선 가장 먼저 근육이 줄어들고 지방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 지방이 주로 복부에 가죠. 배. 그래서 나이가 드는 남자들은 다 배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김기현 씨 봐요. 지금도 근육이.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근력이 떨어지니까 일어날 때도 이렇게 해야 되고 손으로 이렇게 자꾸 잡는 흘리는 것만 건 뭐예요? 해도 넥타이마다 다 흘려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넥타이를 이렇게 뒤로 넘기든지 포켓에다 넣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흘리고 그리고 자기가 화를 내요. 근데 얼마 전에 안 이랬대 이러면서 그리고 또 그 일종의 갱년기 쪽에서 그렇죠. 이제 그 작은 운동, 아주 뭐 세밀한 운동 같은 거 하는 것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자꾸 흘리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운전하다가 뒤에서 빡삐삐삐 소리 나는데도 그냥 쿵 맞고 나서 이게 먹고 이게 그러니까 약간 그 반응이 늦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랬어요? 아빠 이랬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러시는 게 약간 반응이 늦어지시는 것도 약간 우선 이제 그 뭐 쪽인가요? 뇌도 이제 기능을 자꾸 그러니까 운전도 떨어지게. 어눌해지는 게 일종의 갱년기 증상으로 봐요. 자기는 안전운전 한다는 게 그게 아니구나. 네. 둔해진 나는 거구나. 단순히 뇌 증상을 되게 저도 부러져요? 손 똑똑 부서지고 기억력. 그 기억력 떨어지고 아, 이거는 나이 때문에 열도 좀 그런 나고 거고. 요즘 자주 우시잖아요. 나 저희 프로에서도 2번인가 우셨잖아요. 아니, 남자는 대충 몇 살에 와요? 남자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를 따져보니까 40대 때 한 12%가 이 갱년기가 온다고 그래요. 50대가 되니까 한 19% 정도가 이제 갱년기라고 그러는데 그걸 많이 겪었는데 나도 옛날에도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난 이건 그냥 이 운동하면서 다 풀어가지고 웃거든요. 지금 여기서 지금 저기 의사 상담 중이신 거죠? 개인적인 이런 상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 갱년기 그냥 참고 이게 좀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100명의 갱년기 환자가 왔다 그러면 한 70명에서 80명은 아무 증상 없이 그냥 잘 넘어가요. 그냥 그 시기가 그냥 흘러갑니다. 근데 20명에서 30명은 굉장히 심각한 증상들이 나오는 거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분들조차도 치료를 안 해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갱년기 증상이 있으면 최소한 너무 불편하고 힘드니까. 제가 병원을 갔어요. 뭐 여자들이 왜 산부인과 가잖아요. 그럼 이제 나이적으로 이제 시기가 됐다고 증상이 뭐예요? 그랬더니 뭐 이런 우울증, 뭐 화끈화끈한 이건 두 번째고 금노화가 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금노화? 갑자기 늙는데니까 갑자기 네? 그러면은 이렇게 서서히 늙는 게 아니라 그냥 팍 늙어요. 그랬더니 네, 팍 늙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솔직히 더 무서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근데 친구들 얘기는 야, 약 먹고 늙기 전에 병 걸려 죽어. 이러면 또 약 먹기도 싫고 그 우울증보다 이거 고민하느라고 더 고민스러워 죽겠다니까. 그냥 고민을 하실 게 없어요. 그 확률, 유방암이 생기는 확률은 10,000명이 7년 후에 7명 정도에 발생을 한다. 이것을 이제 교통사고 나서 죽을 확률과 비교를 하면 여러분이 7년 동안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과 같습니다. 여성 호르몬 먹어서 유방암이 걸릴까 봐 약을 못 먹겠다 하는 얘기는 교통사고 나서 죽을까 봐 방 안에만 가만히 앉아있겠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쨌든 그 확률에 두려워하지 말고 치료를 받는 게 현명한 것이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호르몬 요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성 호르몬은 일단 이제 뭐 약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많이 나와 있고요. 이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라고 그래서 약이 아니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그 여성 호르몬을 잡수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건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좋겠고 증상이 너무 심한데도 계속 그냥 참고 있는 거는 그건 좀 잘못된 거고 미련 바보 맞은 같은 거죠? 거예요. 네, 네. 실제로 이렇게 치료를 받는 비중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너무너무 딱 적습니다. 이 폐경학회라는 학회에서 따로 이제 이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갱년기에 대해서 확인해봤느냐 또는 치료를 해봤느냐 확인을 했더니 50대 이상 여성의
80% 정도가 치료도 안 받고 있고 검사해 본 적도 없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안 받습니다. 치료를 하면 훨씬 늦출 수도 있고 아유, 그럼요. 젊게 살 수도 있다. 당연한 말씀이죠. 여성들은 남자보다 노화에 대해서 훨씬 민감하시잖아요. 피부가 확 늙어지면 주름 잡힌 것만 보고도 막 속상해 하시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있으면 그런 노화를 굉장히 빨리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방치하시고 딴 일을 많이 하십니까? 피부에 막 트러블이 많이 나게 갱년기를 앓는 사람이 있어갖고 더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런 분도 완전히 막 계시죠? 온 얼굴에 완전히 여성 여드름 호르몬이 나듯이. 불규칙해지면 높아졌다 낮았다 이렇게 막 바뀌게 되면 피부 트러블도 많이 옵니다. 선생님 그러면 갱년기 오기 전에 한 40대 초중반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 미리? 거는 그건 할 필요 없나요? 미리는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몸에서 여성 호르몬이 저절로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미리는 절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나오면 이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 나 같은 경우 이제 남성 호르몬 없어지고 여성 호르몬이 앞으로 많이 나오면 이 주름살 펴지나요? 펴질 수도 있어요. 남자들은 노년에 오히려 더 얼굴이 뽀송뽀송해지고. 그럼 저희는 언니라고 부를 거예요. 분명히 좋은 치료가 가능한데도 이제 못 받고 계신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 근데 이 중년에 피할 수 없는 위기 갱년기를요, 음식으로도 치료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혹시 갱년기에 좋은 음식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백수호 뭐 이런 거 좋다 그럼 그러고. 여자한테 호박 좋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석류 임신은- 좋다고 하잖아요. 석류. 석류. 저희 많이 엄마 하시네. 같은 경우에 칡즙을 막 드시더라고요. 그게 뭐 여성 호르몬에 관계된 게 많다고. 그 저희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대중적으로 그냥 뭐 좋다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들은 얘기들이잖아요. 과연 그렇다면 이 음식들, 어떤 음식들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음식으로 확실하게 갱년기 잡는 법 알려주실 분, 의학 기자 출신의 푸드 테라피스트 1호이신 분입니다. 김현수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이제 갱년기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갱년기에 음식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성이건 남성이건 우리가 갱년기가 가까워지면은 이것이 이제 합병증까지 오면은 단순 갱년기가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장의 세포에 그 각각의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게 그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으로 그만큼 우리가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들 뭐 음식으로 치료 못하는 건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갱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음식들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특별한 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영구적으로나 임상적으로 콩만큼 이 에스트로겐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보고의 음식은 지금까지 연구 결과도 그렇고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콩이라는 거는 그 구조상 그 에스트로겐하고 가장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에스트로겐 수용체로. 그럼 콩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완두콩, 강낭콩 뭐 이런 콩 온갖 콩이 다 되나요? 콩이면 다 돼요? 콩은 다 좋습니다. 근데 땅콩도 되나요? 땅콩. 네. 미국에서 갱년기 여성 치료의 연구 결과를 보면 땅콩을 또 많이 먹어요. 아,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땅콩을 3줌씩 그렇게 12주를 먹었더니요. 그러니까 50세 이상 폐경기 여성한테 그랬더니 12주가 딱 되니까 일단 홍조 증상, 갱년기의 가장 큰 홍조 증상이 굉장히 가라앉고 그 파골세포가 한 15% 정도 줄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럼 그래서 콩을 원형 그대로 먹어야 돼요? 아니면 뭐 두부나 콩나물이나 거기에 관련된 갈아서 모든 먹어도 것들로? 되고 뭐 볶아 먹어도 그거는 되는지. 푸드 테라피 차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꾸준히 먹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갱년 증상이 있든 이제 콩을 친구처럼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면 자기 취향대로 먹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좋은 건 저는 여성분들한테 갱년기가 왔을 때는 아침에 콩 주스라 그러죠. 네. 흔히 말하는 두유인데요. 그 두유를 한 컵 정도 갈아서 농축시켜서 먹으면은 그게 갱년기 증상이 바로 흡수가 되니까. 갈아 콩 먹어도 괜찮네요. 그럼 지금 8월인데 8월에 갱년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근처에서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은 뭐가 있어요? 지금 여름에는 과일만큼 좋은 게 없어요. 과일. 네. 그러니까 과일은 특히 요즘 뜨는 그 모든 칼라푸드를 이 과일만큼 갖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갱년기에서 특별히 이 여름에 챙겨줘야 게 자두입니다. 자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이노시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 갱년기로 오는 그런 콜레스테롤도 굉장히 저하시켜주고요. 이런 머리카락 같은 거 막 빠지는데 그런 거에 또 탄력을 자두. 주고, 예, 그냥 신선하게 드셔도 어제 좋고, 살까말까 뭐 주스로 해서 드셔도 좋고. 마트 그리고 선생님 콩 말고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뭐 최근에 갱년기 극복 음식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을 만한 그런 음식이 또 있을까요? 정제되지 않은 요즘 현미, 뭐 귀리 이런 것들이 뜨면서 또 하나 뜨는 게 여러 가지 뿌리 식품들 이런 것들이 뜨거든요. 뿌리 식품 중에서도 특히 그 아주 불모의 지역, 아주 척박한 환경 이런 데 어떤 그 뿌리를 둔 그런 식품들이 더 그 여성의 그 갱년기 때 굉장히 치료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 뿌리 같은 것도 결과들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칡뿌리. 뿌리 식품에 대해서 또 중요성 얘기해 주셨고 또 그 무엇보다 넘버원은 콩이었고요. 맞아요. 네, 정말 뭐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